애들하고 같이 몰려서 노는 거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남자들 축구하는 거, 자전거 타는 거 하다가 넘어지면은 그것도 큰일이죠. 치료를 잘하면 전신 부위로 퍼지는 거나 확대되는 걸 조금 천천히 한다거나 막을 수 있는 건가요?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거기다가 대용량 아주 고량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를 하면 그 염증을 확 가라앉혀 주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게 진행해서 뼈로 가는 거를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,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멈춰버려서 뼈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되어 왔습니다. 문제는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.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24시간 내에 확 시작을 해야지 되고, 정점에 달한 다음에는 그 약을 써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. 다른 기전에 의해서 하는 약물들은 임상시험을 시작한 약물이 있고, 앞으로 몇 개가 더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임상 중인 약물 스테로이드보다는 그럼 좀 더 효과가 좋은 거나 기전이 다른 약물인가요? 스테로이드는 이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맞받아치는 약물인데, 평소에 우리가 전쟁 억지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발하지 않도록 꽉 전체적으로 꽉 눌러주는 약물, 돌연변이가 생긴 그 단백질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활성을 좀 억제시켜 놓는 그런 약물들입니다. 그게 확립이 되고 효과적이면은 그러면 이제 서광이 보이는 거죠. 그 약물이 임상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네요,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그 FOP는 현재로서는 완치는 어려운 질환인데요. 진료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긴 유전 질환은 완치를 하려면 유전자를 다 바꿔치워야 되는데, 그런 기술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 그런데 뭐 당뇨병도 완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? 고혈압도 완치는 안 돼. 우리가 컨트롤하고 가지고 살면서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죽을 때까지 요거를 잘 관리해서 나가자는 거고, 사실은 FOP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근육이 자꾸 뼈로 바뀌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, 그렇게 되는 이벤트를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,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를 하고, 성인병들 예방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장애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심한 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. 실제 교수님이 만나신 환자 중에서 정말 이 환자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,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등학교, 대학교 들어가는 그 정도 나이인데 굉장히 의욕이 많은 청년이고요. FOP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알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업 같은 게 생기면 바로 달려오고, 그 친구가 골절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 골절 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약물 스테로이드 치료하고, 그래서 그냥 완전히 어깨가 굳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고요. 그 나이가 됐는데 활동하고 다니거든요.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 돼 있는 분이 계세요. 부친께서도 굉장히 그 성심성 있고 어렸을 때 병원에 열심히 데려오시고 이랬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. 청년의 케이스처럼 교수님께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관리법,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현재까지는 관절이 하나 굳어버리면 그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현재로서. 그럼 요거 이제 잃었다 할 수 없다. 그다음에 나머지는 잃지 않도록 하자.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관절이 이제 굳어가고 있을 때 굳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막 무리해서 움직이고 막 아픈데도 막 잡아당기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막 죽어라고 피고 막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. 근데 그거는 어느 선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굳어버린다는 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,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너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관절을 막 움직이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까딱까딱 할 정도로 남을 수도 있는 거를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려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. 붓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불필요한 치료를 거기다 마사지를 막 한다든가 뭐 찌른다든가 막 이래가지고 그걸 더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70% 줄어들어도 30%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또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, 그걸 100% 줄어들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.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제가 외과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희망은, 제 꿈은 이걸 수술해서 펴주는 게 제 꿈입니다. 근육이 뼈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이게 엑스레이에서 보면 쫙 보이거든요. 그걸로 수술해서 딱 떼내면은 바로 움직일 것 같아요. 근데 왜 못하느냐? 그 수술하는 것 자체가 또 자극이 돼서 또 다른 근육들을 다 뼈로 바꿔놓거든요. 지금은. 그래서 칼을 대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, 만약 굉장히 강력한 약물이 다 개발이 돼서 수술을 하더라도 뼈로 안 바뀐다. 만약 그런 약물이 개발되고 수술이 개발되면 이게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외과 의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고요. 그런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이 환자들의 경우에 특히 운동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뭔가 가이드가 있나요? 애들하고 같이 몰려서 노는 거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남자들 축구하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좋겠고, 자전거 타는 거 하다가 넘어지면은 그것도 큰일이죠. 중년 나이에 되셨는데 다 장애가 아주 심하신데, 그분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 기억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담장 위에서도 놀는데 어느 날 담장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답니다. 타박상을 전신에 입었겠죠. 그 다음부터 확 생겼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.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? 흉치 같은 게 생기면 그게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게 문제니까 이 닦기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잘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치카치카도 하고 놀지 못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, 아기가 늙은이처럼 행동해야 됩니다. 천천히 일어나서 조심조심. 철들기 전에 아동을 그렇게 키우는 게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,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FOP. 네. 네. 뭐 제가 그 보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힘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새는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우리 아기가 뭐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아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걔가 크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, 지금 어른이 돼서 그렇게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전혀 못 받던 시절에 쭉 어린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이고, 지금 이제 그 스테로이드 방법도 있고 또 새로 개발되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다르지 않을까.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살던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케어를 잘 하시고, 해가 되는 치료는 하지 마시고 꼭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치료는 가능한 빨리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.